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 문의 주시던 채무자분들 중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햇살론 1호하고 직장인 햇살론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걸 먼저 이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생각해 보니까 채무자분들 중에 이 두 개 다 이용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이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일반 신용대출이 이제 안 나와. 그럼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자금이 또 필요하면 어딜 가야 돼요? 이금융권을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다행히 정부전자금 중에 햇살론 15하고 직장인 햇살론을 이용을 안 한 거야. 그렇다면 과연 어떤 걸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지 각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 두 가지의 상품 장점과 단점을 먼저 봐야 되겠죠. 햇살론 15 장점이 뭘까요? 장점 1금융권이죠. 1금융권 1금융권 상품 1금융권 제가 항상 얘기했죠. 대출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1금융권부터 알아보셔야 한다고. 왜? 당연히 1금융권이니까 이자도 낮고 그리고 신용 하락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부터 알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원래 이자가 낮다라고 했는데 이 햇살론 1호의 단점이 높은 이자예요. 15%대 1금융권 대출 상품 치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정부 지원 자금이면서 엄청 높아요. 이게 단점이야. 자, 그럼 직장인 햇살론의 장점을 볼까요? 정반대죠. 낮은 이자.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요즘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직장인 햇살론도 9에서 10% 사이 9에서 10%대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햇살론 15보다는 금리가 낮아요. 훨씬 낮잖아요. 15%대니까.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2금융권이죠. 2금융권. 이제 글씨 쓰면서 그냥 어떤 분이 댓글로 글씨 너무 못 쓰시던데 글씨 안 적으면 안 돼요 그러던데 글씨를 안 적으면 내가 잊어버려. 그래서 제 말만 들으세요. 글씨 보기 싫으면. 자, 2금융권 상품이에요. 직장인 햇살론은 상호금융 그리고 저축은행 이런 데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금리는 햇살론 15보다 낮지만 신용점수는 더 많이 하락을 해요. 이런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걸 먼저 이용을 해야 되나? 라고 싶을 때 이제 상황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현재 은행 대출이 꽉 찼어요. 은행 대출은. 그런데 여기서 추가 자금이 필요해. 추가 자금. 자, 중요한 게 이 추가 자금. 얼마나 필요하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 추가 자금으로, 추가로 1,500만 원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1,500이 가능하고, 여기도 1,500이 가능하네? 라고 했을 때, 어느 걸 먼저 이용해야 되느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은 앞으로 내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야이씨, 사람 앞을 어떻게 알고 그런 걸 계산한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치는 거 말고, 내가 몇 개월 후에 또 뭐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라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 뭐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솔직히 뭐 이것만 필요한 거지 뭐 이제는 뭐 돈 쓸 일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추가 자금 이거 받고 나면 이 추가 자금이 이제 필요가 없어질 때 이때는 어떤 걸 먼저 이용을 해야 되느냐? 저라면 제가 왜 저라고 하냐면 생각마다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라면 저는 이걸 이용하겠어요. 직장인 햇살론을. 왜? 이자죠, 이자. 낮은 이자. 이건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이건 15%대, 이건 9에서 10%대. 이자 훨씬 더 낮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금융권인데도 왜 이걸 이용하느냐? 더 이상 추가 자금이 필요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자, 이거 받으면 단점이 뭐예요? 이금융권 대출을 하겠잖아요. 이금융권 대출은 뭐라 했어요? 신용이 더 많이 떨어진다 했잖아. 1금융권보다. 아이씨, 이자 좀 더 줄이는 건 좋긴 하지만 또 신용 많이 하락하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분명히 단서를 여기 달았잖아. 나 더 이상 추가 자금 이제 필요 없다. 추가 자금이 필요 없다는 거 뭐예요? 내 신용이 좀 더 낮아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대출 받을 일 없는데. 신용이 더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 신용은 이렇게 대출 발생해가지고 확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연체 안 하고 잘 갖고 나가면은. 그런데 굳이 내가 이자를 더 낼 필요 없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 필요한 금액이 1,500이 아니라 추가로 3,000만 원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1,500, 1,500이 나왔어. 그럼 이제는 어떤 것부터 이용해야 될까요? 이때는 햇살론 1호 A를 먼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 햇살론 A가 두 번째. 자, 왜 그러느냐? 이 위에 보면 단서가 다 있어요. 1금융권 상품 신용 하락이 이건 적다고 했죠. 그죠? 2금융권 상품 신용 하락이 더 많다고 했어요. 그죠? 자, A를 먼저 이용하고 나면 1금융권 상품이라서 신용 하락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햇살론 이용하는데 내부 등급에 대한 변동이 좀 적죠. 모든 대출은 아무리 정부 지원 상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융사만의 내부 조건이 따로 있어요. 내부 등급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금융사 마음대로 우리는 1,000만 원만 해줄래. 우리는 1,500 해줄래. 자기 마음이에요, 이것은. 대신에 이 재단이, 특히 직장인 햇살론 같은 경우는 재단 내부 등급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정해졌다는 거죠, 금액이. 근데 햇살론 10호는 아니거든. 은행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이자 보증권 700 외에 특례 보증은 마음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1,500을 먼저 받아. 신용 변동이 덜 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걸 신청하면 크게 금액에 대한 변동이 많이 안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먼저 이용해 버리잖아. 그럼 신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려. 거기다가 2금융권 대출 1,500이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햇살론 15 가봐봐. 그럼 여기 1금융권이에요. 낮아진 신용 점수에 2금융권 대출이 섞여버리니 아무리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1,500 여덟에 다 해줄까요? 안 해줘요. 분명히 이보다 금액이 낮춰져요. 왜? 또 기존 은행 대출까지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햇살론 1금융권 상품 햇살론 15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직장인 햇살론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장점이 하나 있죠. 장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뭐냐? 상환하게 되면 둘 다 재대출이 가능해요. 재대출. 이거 갚으면 다시 이용할 수 있고 이거 갚으면 다시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햇살론 15는 제가 장담은 못 드려요. 근데 웬만하면 다 이용할 거예요. 왜 장담을 못 드리냐? 햇살론 15는 상담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서민금융진흥원에다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은행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상담사들이 햇살론 15 해줄게요.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데는 무조건 넘겨버려야 돼요. 상담하면 절대 안 돼요. 직장인 햇살론 같은 경우는 저희 상담사들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건 경험이 풍부해요. 사실 연봉 3,500이야 연체만 없다면 거의 그냥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 3,500 이상 4,500 이하는 신용점수라든가 부채비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나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햇살론 15는 저희가 많이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부채 비율이 이건 확실한 것 같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 않는다. 그럼 기본 보증 조건 700만 원은 일단은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 외에 이제 특례 보증을 해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민금융진흥원한테 한번 물어보면 돼요. 자, 둘 다 재대출이 가능해.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 햇살론이 지금 한 500만 원이나 남았어. 500이나. 아이씨. 근데 1000만 원이 좀 필요해. 다른 데 대출 알아보니까 뭐 전부 다 뭐 10%대 중반에서 후반 아니면 뭔 대부업체 이런 데만 돼. 근데 얘는 높아봐야 10%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럴 땐 이걸 갚아버려야죠. 기존에 있는 걸 갚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금리가 높아. 단점이 금리가. 그런데 장점이 뭐예요? 1금융권이잖아. 기존에 내가 2금융권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이 있어.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햇살론도 이제 뭐 받아갖고 꽉 차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기본 보증만 생각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300이 남았다 칠까요? 갚아버리면 기본적으로 700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1금융권이야. 신용의 하락이 많이 안 돼. 어차피 뭐 여기까지 갔을 정도면 신용이 낮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신용 생각하면 하락도가 낮다는 거죠. 둘 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있는 걸 상환하고 나면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또 이용을 해 먹을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둘 다 이용하고 있어요. A가 300, 여기에 300, 그리고 A는 500. 이렇게 남아있어. 내가 자금은 좀 많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거 300밖에 안 남았잖아. 금액이 적잖아. 아니면 뭐 500이라 쳐. 하나를 먼저 상환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또 상환을 해. 이것을 상환을 해. 그래가지고 또 이걸 받아.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죠. 반대로 해도. 어느 쪽으로 어떤 걸 먼저 받고 어떤 걸 먼저 갚아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자금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뭐 대출 많이 받으라는 얘기 같은데 절대 대출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꼭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어찌됐든 오늘은 내가 햇살론 15하고 직장인 햇살론을 현재 이용하진 않아. 근데 이용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걸 먼저 이용하는지가 좋은지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